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선 반일운동은 시민 주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범시민기구 형태 아베규탄 경남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피켓 시위에, 공기업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며 반일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 분야 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이라 특허 등록조차 못할 만큼 자율성이 낮습니다. 거제의 한 작은 마을에서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 2명을 잇따라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집 신축 공사 문제를 두고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선 반일운동은 지자체가 아니라 시민 주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범시민기구 형태 아베규탄 경남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첫 소식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지자체들은 반일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경남의 지자체들은 일본과의 교류 행사를 중단했고 서울 중구청에서는 일본산 불매 문구가 적힌 깃발을 거리에 걸었다 시민들의 반발로 5시간 만에 자진 철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자체가 앞장서게 되면 시민 주도의 반일운동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주요 진보단체와 정당들은 일본 정부 규탄운동을 범시민기구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아베규탄 경남행동을 출범시켰습니다. 경남의 각계 개별 단체들이 아베를 규탄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1인 시위부터 해서 기자회견, 기타 등등. 이 힘들을 하나로 모아서 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였고 이번 투쟁이 일본 전체가 아닌 아베 정권과 이를 따르는 우익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낡은 사상과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을 올바르고 떳떳한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남행동은 앞으로 촛불 집회 등 시민이 직접 주도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원 정우상가 앞에 있는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상 주변을 아베규탄 거리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아베규탄 경남행동은 오는 13일 저녁 이곳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아베규탄 경남 대회를 열어 첫 공동행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도민들의 반일운동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피켓 시위에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고 공기업들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노일본 피켓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을 잊게 하는 건 시민들의 공감과 응원이었습니다. 격렬한 반응을 보시는 분들도 가능했어요. 이 더운데 창문 열고 파이팅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음료수를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반응이 좋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반일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일본 연수 안 가고 일본 공구는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일본 사무용품이 사라질 책상에는 노일본 손팻말을 내걸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들을 보면 잘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얼굴 표정들이었습니다. 가칭 아베 규탄 진주 행동도 꾸려졌습니다.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린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경제 침략 중단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라. 시민단체들은 나아가 아베 정권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반성,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촛불 집회 등 시민 참여형 대중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피켓 시위에 나선 시민단체 회원과 이들을 응원하는 시민들, 그리고 즐겁게 운동에 동참한 공기업 직원들까지 이번에 끝까지 간다는 시민들의 외침이 경남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이에 MBC 경남이 마련한 소재 산업 시리즈 3번째 순서입니다. 소재 강국들이 집중적으로 소재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소재 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는 어떤 사정일까요? 이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항공기 엔진에 들어갈 니켈 합금의 피로 수명 실험이 한창입니다. 이 소재가 800도 이상 고온에 노출됐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실험하는 건데 외부 기관이 의뢰한 겁니다. 관련 장비 우수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소재가 더 나은 물성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보완점이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소재 기술의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이 같은 시험 평가 등으로 기술 지원까지 하는 우리나라 소재 전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바로 재료연구소입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 특허 보유 건수가 지난 10년 동안 최대 350%까지 늘 만큼 역량을 쌓았지만 현실은 어떨까? 특허청에서 특허 정보를 확인해봤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기관 이름으로 보유한 특허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재료연구소는 한 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부설기관이라서 재료연구소 이름으로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료연구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기술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찾을 수가 없고요. 미국 특허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연구소가 낸 특허지만 소유자는 한국기계연구원, 지역은 대전으로 표시됩니다. 정확한 연구자나 명칭을 모르면 기술 수요가 있는 기업이 와서 특허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킴스로 해서 찾으려면 정말 못 찾습니다. 없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못 찾습니다. 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정보통신 등 비금속 소재로 연구 분야를 확대했지만 기계연구원의 부설이란 이름 때문에 기계 분야만 연구하는 곳으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부설기관은 본원에서 모든 지적재산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이나 연구비 확보 면에서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기계연구원과 규정을 함께 써야 하고 주요 결정 사안은 기계연구원에 보고해야 하는 등 경영 자율성도 낮아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폭염은 여전합니다. 현재 통영을 제외한 경남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뜨거운 햇빛과 함께 낮 기온 33도 이상 웃돌며 덥겠습니다. 여기에 열대야까지 더해져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낮부터 저녁 사이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찾아옵니다. 비가 올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70mm로 지역적 편차가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통영 등 남해안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 그 밖의 지역도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만큼 올라갑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4도, 창원 2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2도, 양산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2도, 진주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3도, 합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거제의 한 작은 마을에서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이 집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를 일으켜 이웃 주민들과 사이가 틀어졌는데 이 갈등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작은 마을. 50살 A씨가 자신의 집 문을 열고 나옵니다.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한 뒤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외출하는 모습입니다. A씨는 그제 오후 5시 40분쯤 700m 거리의 이웃 57살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 부엌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또 다른 이웃인 74살 C 할머니 집으로 가 그 집에 있는 흉기로 할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줄 알았어. 진작 조치를 해가지고 무슨 다른 데로 보내든가 이런 방법이 있었겠는데 먹으면 그런 행세가 있다는 걸 들었죠. 이미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 소주 한 잔 먹고 자수하겠다고 말했고
1시간 뒤 경찰은 7km 떨어진 부두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1년 전 이 마을로 이사 오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의 집을 신축하느라 좁은 골목에 덤프트럭이 오가면서 피해자들의 집 담벼락이 갈라지고 먼지가 날렸고 이로 인해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피해자의 집 다음에 금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보상금 쪽으로 돈이 지급된 점은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해를 하려 B씨를 찾아갔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다음 평소 감정이 쌓인 C할머니까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에게 조현병 같은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진양구 최상류의 한 하천이 갑자기 검게 변하고 물에선 하루 종일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한 양돈장에서 유출된 돼지 분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양군 휴천면의 서주천. 거무튀튀한 물에서 심한 악취가 준동합니다. 거품 투성이로 변한 하천을 주민들이 발견한 건 어제 새벽. 하천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하천 오염과 이 일대 악취가 시작된 곳은 2천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이 양돈장입니다. 양돈장 주인은 분뇨를 퍼올리던 호스가 개울 쪽으로 튕겨나가 20분에서 30분가량 분뇨가 유출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실수지. 고의는 아닙니다. 고의 같으면 요새 뭐 그런 폐수 이것 때문에 참 지자체도 억수로 엄하게 하는데. 하지만 양돈장에서 6, 7km 떨어진 하천까지 검게 변했고 악취가 풍깁니다. 장시간 상당량의 분뇨가 하천으로 유출됐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식수도 쓸 수가 없고 논에도 이게 작물로 쓰는 부적합한 물로 돼요. 주민들은 하천 오염과 악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고의 유출 의혹도 제기합니다. 비가 여기 60mm 이상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니 그 태풍이 올라도 소멸되는 바람에 비가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많이 안 내려오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버려요. 양돈장이 이번 태풍을 틈타 분뇨를 유출했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는 겁니다. 함양군은 문제의 양돈장을 조사해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고 경찰도 자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매주 영화 개봉작을 소개하는 개봉박두 시간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문화계까지 번지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대신 우리 역사와 또 사회와 관련된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봉박두에서 준비한 영화는 봉오동 전투와 김복동입니다. 영화는 1920년 6월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일본군을 상대로 독립군이 최초로 승리한 전투, 그 이름은 봉오동 전투는 기억해야 돼요. 일본군 아새끼들은 어림잡아 500 정도 되는데 대가리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전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가 있지. 나머지는 고지로 이동하고 저격전은 후한산으로 간다. 이 새끼들 바싹 달아붙었는지. 너는 쫓기는 척 추격대학 새끼들을 유인하라.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 하지만 봉오동 골짜기라면 승산이 있다. 훈련 한 번 제대로 받은 적 없지만 이기는 방법을 아는 독립군들. 뱀꼬리까지 완전히 들어왔답니다. 있지. 네. 선. 그리고 결전의 순간. 한 명의 영웅 대신 수많은 독립군의 희생을 따라갑니다.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승리의 순간보다 중요한 투쟁의 과정을 담은 이야기. 영화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그런 짓을 당하고 왔다 소리를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결론을 지으려는 데는 말로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 내가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 이제 어머니도 울고.
저는 서울서 온 피해자. 나이는 90세. 이름은 김복동. 이름은 김복동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향하는 곳은 일본. それは強制連行を示す証拠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듣고 싶은 말은 단 한마디.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동시에 파지하라! 과거에 천황때 잘못한 것을 현 정부가 나서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찮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私はパク・クネ大統領に申し上げ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最終的かつ最弱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したものであります。 증거가 없다. 증거가 살아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이름 김복동.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살아 생기는 끝까지 누가 싸우고 말이야. 하루까지 사죄하라고 알겠는가 앞에서. 할머니의 27년간의 투쟁을 담은 영화 김복동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8일 오늘은 섬의 날인데요. 제1회 섬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통영 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거창 시니어 클럽의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교육이 오늘 오전 9시부터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경남 도민예술단의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펼쳐집니다. 법사랑 진주지역연합회 정책위원 위촉식이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열립니다. 창원과 진주,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과기부는 어제 홈페이지에 경남 창원 등 3곳과 경기 안산, 경북 포항, 충북 청주까지 전국 6곳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습니다. 고시문에는 특구의 명칭과 위치, 면적과 목적, 그리고 구역 위치와 경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는 이와 관련한 전산 파일과 지형 도면을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성 하이화력의 시행사인 고성 그린파워와 사천시가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양측은 삼천포 도서관에서 옛 향총 농공단지의 진입로까지 4.3km 구간에 폭 18m의 왕복 2차로를 건설하되 공사비는 발전소가, 보상비는 사천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천시는 발전소 측의 약속 이행을 위해 공사대금 예치 또는 이행 보증증권을 요구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조만간 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남도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 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존 경영 안정자금과 비교하면 업체마다 10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대출을 확대했고 대출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상환 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 동안 4회 균등 분할 상환이며 2%의 이자 차액 보전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공개한 경남의 지역금융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도내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인 대출 태도로 혁신과 신성장, 창업 부분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도내 금융기관 점포수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금융산업 역시 제조업 등에 비해 성장이 더딘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 위험이나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빌려주기보다는 대출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고 단기 대출을 선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산부인과가 없어 임산부들이 불편을 겪던 함양 지역에 산부인과가 신설됐습니다. 함양군 보건소는 전문의와 간호사, 조무사 등의 의료 인력을 갖춘 산부인과를 보건소 1층에 설치하고 어제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함양 지역의 임산부들은 산부인과가 없어 진주나 대구 등지까지 가서 출산을 하고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김해시가 등록 외국인도 인구수에 포함해 전체 인구수를 56만 명으로 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의 6월 말 기준 순수 내국인은 53만 8,501명이고 등록 외국인은 18,649명으로 이를 합하면 56만 명에 육박합니다. 김해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베트남 출신이 4,17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필리핀 순입니다.